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12월 통해가지고, 이제 기초 강의 마무리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기초 강의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의 용어의 개념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이 용어의 개념만 정리가 되어도 합격 점수 60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네. 그러면 기초 강의의 용어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강의했고, 그럼 용어의 개념만 알면 60점 이상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초 강의만 계속 들으면 60점이 나오겠네요.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1월, 12월에 기초 강의할 때 용어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용어의 개념이 기초 강의 때 다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다. 그러니까 11월, 12월 기초 강의의 용어의 개념은 우리 전체 학습할 분량의 약 한 40% 정도의 용어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1월, 2월 달 들어오면 이제 기본 강의가 진행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개념이 제가 전달할 내용이 90% 이상은 다 전달을 할 겁니다. 90% 이상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고, 그죠? 3, 4월 달 강의 진행할 때 1, 2월 달 강의만 계속 반복해서 지적법은 들어도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제가 yes, 예 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이제 등기법은 한 70% 정도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0점 이상이라면 100분율로 비교하면 6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등기법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고 등기법은 합격 점수 정도만 받겠다라고 하면 굳이 심화 과정까지 갈 필요 없이 뭐만 들어도 기본 과정만 들어도 등기법은 60점 이상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 3, 4월 강의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듣거든요. 그럼 3, 4월 달 강의는 실제 1, 2월 달에 했던 내용을 뭐 하는 거다? 다시 복습하면서 서로 암기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3, 4월 과정까지 이론을 수렴하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의 목표도 대부분 어디에 실려 있을 거다? 이 용어의 개념에 실려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용어만 우리가 암기해서 60점을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 너무 수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이 용어의 개념 자체가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의 개념만 하셔도 되나요? 좀 적은 거 아닐까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용어의 개념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합이론서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통합이론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드릴 내용은 통합이론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시법을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목이, 저랑 학습해야 될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자, 공시라는 말은 뭐 한다? 공공연히 보여준다.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뭐 한다? 공공연히 보여준다. 그럼 공시라는 표현을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소개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요. 그 두 가지 법이 지적법이라는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러면 지적법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자를 보게 되면 이 지자가 한자로 풀이하면 땅지자예요. 땅지자. 적자가 기록할 적자거든요. 그러면 지적법이라는 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땅을 기록해서 공시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그럼 부동산 등기법을 그대로 풀이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라는 곳에 기록해서 공시하는 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하는 법이다? 공시하는 법이다. 그러면 지적법이라는 법과 부동산 등기법은 둘 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두 가지 법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지적법에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지적법은 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뭐다? 건물 둘 다 대상으로 한다. 그럼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하려면 건물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 서로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군이 존재해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지적법은 건물에 관한 사항은 공시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뭘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토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지적법에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려면 공시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 공시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가 있다고요. 그러면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 뭐다? 대장. 그럼 토지 대장에 의해서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뭐다? 등기부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토지 뭐에 의해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의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거고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할 건데 그럼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러면 내용상으로 들여봤을 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등기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니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즉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든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이런 게 좀 생소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3,700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토지를 등록을 해 나갈 때는 한 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을 해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한 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필지라는 용어는요, 토지를 세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의 등록 단위거든요. 물건을 셀 때는 각각의 단위가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볼펜을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책을 셀 때는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럼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난 토지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그럼 이 한 필지 토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일련의 정보가.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뭐가 있다?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대표적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이 토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 토지가 있는 곳은 일단 대한민국이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나머지에 관한 정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공시를 해볼게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를 들어서 약식으로 적을게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토지다까지는 알고 있죠. 우리 과거에 이런 농담 자주 했잖아요. 야, 너 어디 사니? 나 강남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야, 강남께 다 너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강남은 자기 거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특정하려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토지란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역삼동 토지를 다 가진 것은 아니니까 이 토지를 특정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번이라고요. 토지의 번호. 그래서 역삼동 19번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고 강남구 역삼동이고 지번은 어디고 19번지고. 그럼 이 토지의 용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용도는 전 이렇게요. 그럼 전이라는 용도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을 다 뭐라고 한다? 전. 뭐 고추 농사를 짓든 배추 농사를 짓던. 자,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뭐다? 면적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면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약식으로 갑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지금 제가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함으로써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여러분에게 뭐 된다? 공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 토지는 어디에 소지하고 있나요? 하면 여러분 읽을 수 있죠. 어디에? 역삼동 19번지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보고 이 토지의 용도는 뭔가요? 물어보면 지목은 전입니다. 이렇게. 면적은 얼마인가요? 하면 330제곱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군가요? 이렇게 말하면 김갑동 씨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차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든 소속 공기중개사가 되든 물건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물건에 관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공적 장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공시하는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위에 있는 뭐다?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어디에? 토지 대장에 의해서도 지적법에 의해서도 공시가 될 것이고 토지 등기부도 있으니까 해당 토지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토지 등기부에 의해서도 외부에 뭐가 된다? 공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라는 것은 토지가 외부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 등을 뭐라고 한다? 사실관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권리관계라면 이 토지를 지배하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존재할 거라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김갑동 씨는 이 토지에 관한 뭐다?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란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는데 여기서 공시되는 것은 김갑동 씨가 소유권자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끝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실관계라는 이런 표현, 사실관계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을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 사실관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하는 언어이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지적법이나 등기법에 어느 법조문을 찾아봐도요, 사실관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얘네들을 이제는 저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읽을 때 묶어서 읽을 때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용어상에서 표시라는 용어를 상당히 자주 듣게 될 거예요. 등기법에서도 표시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고요. 지적법에서도 표시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표시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그 무언가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표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언가에 관한 정보.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정보 이렇게요. 그러면 건물에 표시하면 건물에 관한 정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등기법 용어를 따진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표시란 것은 정보라고 했죠. 앞에 뭐라고 읽었다?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라고 읽었으니까 그럼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뭐에 관한 정보다? 등기부상 명의인에 관한 뭐를 말한다? 정보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의해서도 공시가 되고 토지 뭐에 의해서 등기부에서도 공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약식으로 적을게요. 역삼동 몇 번지? 1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 이렇게. 약식으로 적을게요. 소유권자는 누구다? 갑 이렇게요. 그럼 토지 등기부도 역시 사실관계는 뭐일 거다? 역삼동 몇 번지? 1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렇게.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렇게. 그죠? 둘 다 토지를 공시하고 동일한 토지를 대장이라는 방법에서도 공시하고 등기부라는 방법에서도 공시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공시하는 정보와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정보는 동일한 토지를 외부에 뭐 하니까 공시를 하니까 공시되는 정보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동일한 정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의문. 선생님, 네, 국가가 어떤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있어서 대장에서 공시하는 내용하고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내용이 지금 보니까 동일한 토지니까 동일한 정보가 공시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지 말고 하나의 방식으로 그냥 공시해버리면 되지. 즉 대장으로서 공시를 해버리든지 등기부로서 그냥 공시해버리면 되지. 굳이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뭐가 들어야 한다? 의심이 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공시하지만 공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는 지금 보고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요. 어디에만 공시가 되느냐면 대장에만 공시가 돼요. 이렇게. 근데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가 된다고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바라볼 때 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정보에서 사실관계를 폭넓게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봐도 대장을 봐야 한다, 등기부를 봐야 한다, 대장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권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리라는 부분들은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차차 배워 나갈 거니까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유상권리인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채권으로서의 환매권, 임차권 이렇게 소유권 외의 권리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권리적인 부분은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 외에도 더 많은 권리가 존재할 것인데 그러면 그 더 많은 권리들은 어디에만 있다? 등기부에만 공시가 된다고요. 그럼 대장에는 소유권만 공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권리적인 부분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면
대장보다는 무엇이 등기부가 굉장히 폭넓게 공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앞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외부 의뢰인에게 설명을 할 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무엇이 폭넓게 공시되니까 대장이 폭넓게 공시되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고 권리적인 부분은 대장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등기부를 보고 권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선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제 발급을 받을 때 등기부만 발급받아야 된다, 대장만 발급받아야 된다, 둘 다 받아야 한다. 둘 다 받아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실관계. 이렇게 사실관계를 폭넓게 공시하는 게 뭐다? 대장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권리관계. 지금 권리관계를 폭넓게 공시하는 거는 뭐다? 등기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흰색 기본적인 정보, 대장이든 등기부든 둘 다 기본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정보는 뭐까지는 동일해야 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까지는 동일하게 정보가 뭐가 된다? 공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장과 등기부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치라는 단어, 그 용어를 또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용어는 평소에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용어를 쓰기에 앞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치한다, 불일치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돼요. 당신하고 저하고는 이런 부분은 일치합니다. 당신하고 저하고는 이런 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어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비교 대상군이 없는데 당신하고 저하고는 이런 게 일치해요. 당신하고 저하고는 이런 게 불일치해요. 이거는 예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렇다면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치 정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어디까지? 소유권까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판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죠. 그럼 이해하고 납득된 것을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계속 뭐 한다?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암기 여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문제는. 근데 이 말은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 수업 끝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암기하시라는 것은 암기를 해 주셔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논리를 계속 전개시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암기 내용이 여러분이 하루에 수렴할 수 있는 양을 오버하거나 오바이팅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절대 그 범주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열심히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합격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노력은 해 주셔야 서로 견인해 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제가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합격점가는 정상까지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은 제가 하는 거고 그 길을 따라서 성큼성큼 같이 걸어가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한 내용을 제가 암기하세요라는 것들은 뭐 해줘야 한다? 암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암기가 이겁니다. 등기부하고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럼 일치의 정도는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뭐다? 소유권. 여기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걸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게 뭐다? 대장이고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게 뭐다? 등기부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이유도 알게 되었고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럼 들어보면 대장과 등기부를 이원화시켜서 공시되는 이유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그럼 그러지 말고 사실관계에 있는 정보 전부
권리관계 있는 정보 전부,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한 장의 공적 장부에 뭐한다? 만들어서 공시하면 하나로 공시하는 게 편하지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무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공적 장부에 사실관계 정보 전부, 권리관계 가는 정보 전부, 이게 더 편하지 굳이 또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기관이 일단 다르거든요. 위에는 지적에 관한 소관청. 지적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는 고양시잖아요. 고양시 일산 동구죠. 그러면 뭐다? 일산 동구청장이 뭐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요, 관할 등기소에 누가 업무를 본다?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두 개를 합쳐서 공시를 하려면 그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뭐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지만 두 가지를 다 함께 공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조금 비견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3대 고시가 있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죠. 사법고시 하나도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행정고시 하나도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한다면 이걸 관리를 하려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다 합격한 사람의 인재가 있어야 그 두 가지의 정보를 뭐한다?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 분야의 인원들을 우리가 사실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행정적 업무의 전문가, 아래는 법률적 관계의 업무의 전문가가 담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담당 기관이 뭐하다? 서로 다르는 거예요. 공시하는 정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 일단 뭐하다? 다르다. 왜? 공시하는 정보의 성질이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 대장을 담당을 하고 법률적 관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등기부를 담당하라. 그래야지만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뭐한다? 공시할 수 있다. 이제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럼 담당하는 기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아래에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한번 결정이 되어서 만약 등기부와 대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외부에 공시가 되고 있는데 한번 결정이 되고 얘네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공시를 하면 돼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관계들의 현황은 자꾸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소재, 강남구 역삼동은요. 대부분 일정 어떤 분들은 이제 착오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가 바뀔까라고 생각하는데 소재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소재가 바뀌지 않을 뿐이지 소재도 수시로 바뀌어요. 행정구역의 명칭의 변경은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 제가 태어나서 제가 쭉 살았던 고향은 과거에는 경남 진해시였습니다. 군항, 벚꽃의 도시 혹시 아십니까? 군항제. 예. 제가 태어난 곳이 경남 진해인데요. 과거에는 저는 주소지가 경남 진해시 두동이었어요. 두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이 뭐한다?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번 한번 지번이 결정되면 안 바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지번 변경도 뭐한다? 일어납니다. 지목, 토지의 용도. 지목이 한 번 전이면 영원히 전일까요? 아니에요. 국계법 등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요. 지목도 뭐한다? 달라질 수 있다고요. 면적, 토지를 합병하거나 분할을 하게 되면 면적의 변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한번 소유자가 영원한 소유자는 아니죠. 김갑동이가 박울순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박울순이로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변화는 항상 뭐한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지목이 형질변경공사를 해가지고요. 지목을 이 토지는 과거에 배추밭, 고추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형질변경공사를 해가지고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꿨다면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라고 지목을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의 형질이 주거용 건축물의 사무실로 바꿀 수 있는 토지로 형질이 뭐한다?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상에서는 여전히 뭐로 공시되고 있으니까 전으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 전을 뭐로 바꾸어서 대로 바꾸어서 외부에 뭐 해줘야 한다? 공시해 줘야 한다라는 결론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전에서 대로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는 일단 결정이 났고 바꿔야 되는 거는 맞는데 담당하는 기관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김갑동 씨라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대장상과 등기부상의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될 텐데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먼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도 생기고 그러면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나의 토지를 지목을 전해서 뭐로 대로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들고 문 앞을 나와서 출발해서 택시를 잡고 가야 된다면 지적소관청으로 가주세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산 동구청으로 가주세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구니까 강남구청으로 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강남구의 역삼동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로 가주세요 해야 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에 관한 변화가 발생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게 뭐다? 대장. 그러면 결국은 등기소와 지적소관청 중에서 어디부터 가야 되는 게 맞다?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대장이니까요. 그러면 대장을 담당하는 어디에? 강남구청부터 먼저 간다고요. 그러면 강남구청으로 오면 강남구청장이 당신의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지 안 바뀌었는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 실사라는 것은 실질적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라는 것은 실체관계, 사실관계 현황을 직접 가서 조사, 확인을 다 한다고요. 해보니까 형질이 바뀌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지목을 전해서 뭐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대로 정리가 끝났죠. 자, 끝난 이 순간 강남구청에서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꾼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역삼동 19번지 토지는 지목은 여기서는 뭐라고 공시되고 대, 여기서는 전, 불일치되게 뭐가 된다? 공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방법으로 뭐한다?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일치의 문제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실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토지, 여러분에게 중개 의뢰가 들어온 토지가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중개 의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 이 토지의 용도는 지목이 대라고 설명할 건지 이 토지의 용도는 전이라고 설명할 건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대예요. 지목은 전이에요. 대죠. 자, 그런데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대장을 발급을 안 받아봐요. 등기부만 발급받아 보거든요. 그럼 공시할 때는 뭐라고 설명한다? 전이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게 중개사고라고요.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한다? 함께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관례적으로 대장은 안 보고 뭐만? 등기부만 발급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크게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금방님 뭐라고 했죠?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돼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지금 뭐가 되고 있다?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뭐 시켜야 돼요? 일치를 시켜야 되죠. 왜?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대장을 정리를 하고 나면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은 누구에게?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거는 밑으로 꺼내서 따로 적을게요. 적을 공간이 좀 좁으니까 지적소관청 아래는 등기소의 등기관 이렇게요. 담당이랑 다르다. 그 다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현재 역삼동 19번지 토지는 과거에는 지목이 전이었지만 지금은 대로 정리가 되었으니 등기부도 전에서 무엇으로 대로 정리를 하세요라고 뭐한다? 알려줘야 될 건데 그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등기 촉탁 이렇게요. 그러면 등기 촉탁서를 받으면 등기관은 촉탁서에 의해서 지목을 뭐로 정리해 준다? 이렇게 일치시켜 준다고요. 근데 이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계속 불일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만 발급받아서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은 엄청 뭐한다? 위험한 행위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와 대장을 뭐한다? 함께 발급받아보고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설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촉탁을 해가지고 뭐 시켜준다? 일치를 시켜주니까 등기부만 보고 설명을 해도 큰 사고는 없을지는 몰라도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갑동 씨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데 김갑동 씨와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박을순 씨가 김갑동 씨에게 잔금 다 지급해버리면 누구 앞으로? 박을순 씨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박을순 씨 앞으로 소유권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똑같이 등기부부터 정리할 거냐 대장부터 정리할 거냐 동시에 갈 수는 없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권리적 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다? 등기부니까 이때는 어디서 간다?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먼저 가는 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한테 가면 갑에서 누구로? 을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을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는 순간 대장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누구로 공시된다? 갑으로 공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중개할 때 대장만 발급받아갖고 중개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대장에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등기부에는 을. 그럼 소유자는 누군데요? 을이 소유자잖아요. 근데 대장만 발급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면 갑이 소유자다라고 공시할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그럼 이때는 반대로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이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청에게 현재 19번지 토지는 과거에는 김갑동 씨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다?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라는 사실을 뭐한다? 알려줘야지만 갑을 누구로? 을로 정리를 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두 공적 장부에서 항상 일치돼야 될 것은 대장은 소유권만 공시가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만 공시가 되니까 알려주는 절차는 뭐에 관한 사항만 알려주면 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알려주면 되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또 결론이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 과거 모의고사, 과거 시험 문제라고요. 요즘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등기법상의 등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지의 대상에 소유권 보존
8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등기인지는 몰라도 한번 드러나 보세요. 통지의 대상에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해서 8가지가 있어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다 뭐가 공통점이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공통점이에요.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기관이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통지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대장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고 명확하게 앞에 소유권을 딱 언급해 준다고요. 권리의 변경의 통지 이렇게 안 쓰고 소유권 변경의 통지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자를 일치시켜야 될 권리가 뭐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유권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주면 소유자를 이제 갑에서 또 누구로? 을로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요. 그래서 양자를 계속 뭐 시켜 나간다? 일치를 시켜 나간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암기될 거 2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공시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원활하게 여러분이 숙지하고 암기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2가지가 뭐냐?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치의 범위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일치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치해야 될 뭐다? 범위를 남겨야 된다고. 일치할 범위가 뭐다? 사실관계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권리관계는 소유권만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그 토지의 표시 중에서 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소재 또 용어에 또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적을게요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권리관계는 뭐는? 소유권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 볼게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제가 경계의 위치를 정정했다라고 해볼게요. 아직까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경계의 위치를 정리했다. 그럼 경계의 위치를 정리하고 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세에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건 O이다, X다. X. 왜? 등기부라는 것에는 경계라는 게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경계를 수정했을 때는 등기관세에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럼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범위 때문에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느냐,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가 35회 시험 1번 문항이었다고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뭐다? 등기 촉탁의 범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등기 촉탁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게 첫 번째 암기사항이에요. 2번째 암기사항은 우리나라는 2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은 익히 확인을 하셨고, 앞으로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자주 듣게 될 건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읽었을 때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항상 뭐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에요.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항상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예요. 그래서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 이렇게. 권리관계의 기준.
권리관계의 기준은 기준은 뭐다? 등기부. 그 다음 마지막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럼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 사실관계에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준은 뭐가 된다? 대장.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봅니다. 자, 실무에서 마두동 23번지 필지에 대해서 중개 의뢰가 들어왔다. 중개 의뢰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둘 다 발급받아 봐야 한다. 안 받아봐야 한다. 둘 다 발급받아 봐야 한다. 근데 대장에는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돼 있고 등기부에는 창고용지라고 돼 있더라. 동일한 토지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 이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설명해야 한다. 창고용지라고 설명해야 한다. 뭐라고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한다? 공장용지. 왜?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대장이니까. 공장용지라고 설명해야지 창고용지라고 설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선생님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불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등기 촉탁을 해주지 않으면 양자가 계속 뭐한 상태로 불일치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등기부가 창고용지가 뭐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장용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추정할 수 있느냐? 대장상의 공장용지 전에 지목이 뭐였다? 창고용지였고 창고용지에서 뭐로? 공장용지로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촉탁을 해주지 아니해서 과거의 지목이 그대로 뭐가 되고 있다? 공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는 뭐다? 공장용지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화급하게 뭐 한다? 무서워하거나 뭐 설명할 때 두려할 필요가 없고 아직 등기부가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소유자를 불러서 오늘이라도 등기부 상에서 창고용지를 뭐로 공장용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중개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실무에서 이 정도 수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일치하면 이거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주변에 막 전화 돌리고 막 이런다고. 법무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니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공인중개사 학습을 할 때는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실무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 굉장히 많다고요.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그게 다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까운 목표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2차적인 목표는 합격보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간다면 내가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도 내가 배운 이 학문이 그대로 하나씩 다 적용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그게 두 번째 2차적인 목표예요. 세 번째 3차적인 목표는 실무에서 적용을 할 때 단어와 언어의 고급화가 그 공인중개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이 과거에 복독하는 수준으로 실무에 나가게 되면 휴업과 폐업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언어에서부터 뭐한다?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경쟁력을 갖춘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아유 오늘 뭐 몸이 피곤해 합격할까? 아유 내년에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합격하는 건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는 뭐한다? 경쟁력을 좀 갖춘다. 3차적인 목표에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실무에서 상당히 내가 뭐다? 실무와 관련된 고급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걸 알려면 그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조금 넓게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데 뭐다? 의지력이 좀 더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토지인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소유자가 갑이에요? 상용이에요?
누구를 소유자라고 설명할 거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상용이 소유자? 어려워요, 이게? 어렵나? 빨리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좀 협조해줘야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음 진도도 나갈 거잖아.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이해했다고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상용이가 소유자죠. 왜?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상용이 전에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이었다라는 거. 아직 소유권이 이루어졌는데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불일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이 상태가 벌어져도 고객한테 당황할 필요가 없고 현재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소유자는 배상용 씨가 맞습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상용이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중개를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몇월 며칠 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정리된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그때 정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까 안 할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요. 우리 실무에서. 그래서 애초부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왜? 소유권 변경의 통지와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빈번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절차에서 양자를 일치시켜 나가는데 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은 양자를 그러면 후발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자를 후발적으로 일치시켜주는 절차는 또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양자가 일치될 때까지 뭐 한다? 시켜주는 법 조문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 등기 촉탁에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험 지문에서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촉탁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소유권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있다 하면 그때는 소유권 변경의 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그 후발적 법 조문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그 후발적 법 조문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법 조문상으로는 양자를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불일치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요. 후발적 조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뭐 해놔야 한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암기가 뭐다? 등기부와 대장은 반드시 뭐 한다? 일치. 그럼 일치하는 정도는 범위를 암기한다. 어디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등기부와 대장은 불일치의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는 병존한다. 발생한다. 발생했을 때 불일치가 발생하면 양자를 뭐 시켜야 한다? 일치를 시켜야 한다. 일치를 시켜야 될 때 권리관계, 권리직, 소유권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일치시켜야 되고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권리관계, 등기부 기준, 사실관계, 뭐 기준? 대장 기준. 이거 암기. 그 다음 범위. 이거 암기. 두 가지는 꼭 암기해놔라고. 일치시켜야 될 범위가 이만큼. 불일치가 발생하면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사실관계는 대장. 이것만큼은 꼭 뭐 해놔야 한다? 암기해놔야 돼요. 1시간 설명했는데 암기 분량이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와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논리가 빠져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논리가 빠져나와요. 근데 그 많은 논리를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많이 빠져나오는 논리를 나올 때마다 다 암기하려니까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코스로, 가장 빠른 코스로 안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은 뭐 한다? 물을 마시면서 영양 보충을 하면서 최소한 거기까지는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오바이팅 할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서론 너무 벅찹니다. 이걸 어떻게 담겨요? 그런 부분까지는 숙제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은 뭐 한다? 암기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적법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적법에서 제가 뭘 위주로 강의할까요? 그러면 권리관계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라고요. 그럼 등기법에 들어가면 뭐 위주로? 권리관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거라고요. 됐죠? 예,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